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한번 간단하게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 유형, 사회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롤스는 사회는 크게 질서 정연한 사회와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질서 정연한 거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그죠? 바로 인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인권을 기준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냐,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인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개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개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질서정연한 사회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회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유적 사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있어. 아무튼지 간에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는 그 사회의 시민들이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서정연 사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받는 사회야. 그리고 무법국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고통받는 사회는 일단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어. 그러면 일단은 고통받는 사회. 자, 여러분들 왜 고통받는 사회일까? 뭐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일까? 바로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야. 그 다음에 인권을 보장하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야. 다시, 이 사회가 왜 고통받느냐면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라는 거야. 이 사회가 왜 인권을 보장하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냐면,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는 것은 정치 문화, 그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야. 정치 문화적인 그런 토대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는 대대로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자도, 민주주의 할 때, 이 민자도 제대로 들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질서, 인권의 질서가 자리 잡히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이유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 정치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자산이 없고, 그래서 조상들이 대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독재체제였어. 독재체제였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듣고 보고 뭐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런 기타의 이런 이유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는 사회를 고통받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법 국가는 뭐냐면 무법 말 그대로 이렇게 깡패 국가, 그러니까 폭력적인 타국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국가를 무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 원조의 목표는 뭘까? 롤스가 생각하는 바로 고통받는 사회를 어떻게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게 원조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조의 목표가 달성하면 원조는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롤스가 해외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달성하면은 원조 중단을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질문.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대상은 몇 번일까? 자,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자원이 풍부해.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자원이 부족해. 그러면 2번이야.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자원이 풍부하면 1번. 질서정연한데 자원이 부족하면 2번이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인데 자원이 풍부해. 선생님, 고통받는 사회인데 자원이 풍부한 경우 있습니까? 얘들아, 고통받는 사회의 그 정의가 뭡니까? 왜 고통받는 거지? 그렇지.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자원이 풍부한데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고통받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석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라 자체의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 나라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일까 아니면 고통받는 사회일까?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인데 자원이 풍부한 경우겠지. 자,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 사회는 뭘까? 인권도 보장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 자원도 없는 그런 사회를 고통받는 사회인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침략국가는 5번. 선생님, 그러면 질서정연한데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가장 뭐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부탄.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강대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 안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질서가 자리 잡혀 있다면은 그런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원도 풍부하고 질서정연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자원이 많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몇 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이 해외 원조의 대상일까? 답은 3번과 4번은 원조 대상. 둘 다 원조 대상이야. 왜?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든 부족하든지 간에 둘 다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야. 그런데 잘 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지?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자원이 풍부하든 자원이 부족하든지 간에 원조 대상이 아니야. 원조 대상이 아니다. 자원이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그 사이가 질서정연해지면은 원조를 중단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경우 포함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럴까? 일단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원조를 중단해야 되고, 원조를 중단하더라도 그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롤스는 일단은 국제주의적 입장에 취하기 때문에 국가들끼리 해외 원조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럼 국가들끼리 해외 원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원조의 주체가 되는 나라의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금으로서 이렇게 해외 원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원조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해외 원조의 그 주체가 되는 그 국민들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해외 원조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원조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중단돼야 된다. 그래서 원조의 목표, 달성하는 그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차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셔터 딱 내리듯이 목표가 달성되면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점을 차단점이라고 하는 거지. 목표의 기준을 차단점이라고 한다. 이런 차단점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은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무법국가야. 타국에 대해서 폭력적이야.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네들은 전쟁의 대상이야.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국제주의, 여러분들 잘 봐라. 그러면 롤스는 국제주의 입장이니까 개인적으로 해외 원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원조의 목표 자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거지, 나라들끼리 부의 수준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은 아니야. 부의 수준을 동등하게. 이 말은 뭐야?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 뭐야? 롤스의 주장의 그런 한계점 혹은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요런 지점에서 롤스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롤스의 해외 원조의 목표가 부의 수준을 동등하게 맞추거나 혹은 국가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해소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롤스를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결정적으로 롤스가 그 자신의 정의 원칙 중에서 가장 막 강조하고 그다음 포인트가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차등의 원칙이잖아. 그지? 이 여러분들 차등의 원칙이 뭡니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특히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최소수의 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해외 원조 차원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니 안 하니? 안 하는 거지. 그죠? 차등의 원칙,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해외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보는 점은 역으로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롤스의 해외 원조의 한계점을 이런 점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